자, 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건축 계획에서 건축 법규. 자, 오늘은 지역과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또 용도 구역, 이 세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말이 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데, 자, 어떻게 다른 것이냐? 자, 우리나라는 토지의 이용 상태나 특성, 미래 활용 방안이라든지 지역 균형,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성격을 정하고 또 이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에서는 전국의 모든 땅을 용도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전국의 모든 땅들, 토지들을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용도 지역이 무엇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보겠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는 이 용도 지역에 포함이 되는데 용도 지구랑 용도 구역에는 포함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서 관리하는 땅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용도 지구로 또 묶어서 혹은 용도 구역으로 또 묶어서 이렇게 서로를 중첩해서 관리하는 게 바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용도 지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토지를, 그러니까 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모두의 복리를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그 방안을 마련하느냐? 바로 가장 쉬운 게 건폐율이라든지 높이 제한이라든지 혹은 용적률이라든지 그 땅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해당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를 법률을 갖다가 마련하는 겁니다. 자, 용도 지역은 총 4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총 이렇게 4개로 나누지만 편의상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지역의 균형 발전 혹은 그 땅의 특성, 그 땅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장래에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이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 지역과 그리고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도시 지역, 그 다음 비도시 지역 중에선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총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자, 우리나라 국토의 거의 50% 가까운 46.4%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4분의 1에 가까운 25.7%가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약 16.7%,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약 1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의 예를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땅이 있다. 이런 땅 안에서, 이런 도시에 뭐 농림지역,
혹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것들이 공존하겠죠. 춘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춘천의 지도인데 이 중심부를 비롯해서 이 중앙부 요 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비도시지역입니다. 자, 왼쪽 그 그림을 보면 뭐 동지역이 있죠. 신동, 우두동, 석사동, 퇴계동 이런 그 칠전동 이런 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지역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니고 많이 볼 수 있는 도시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중에서 이 네 가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혹은 밀집이 예상되어서 체계적인 어떤 개발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크게 이 도시지역 안에서도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우리가 뭐 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주거를 한 지역, 그 다음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총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고 또 그 부분의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이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은 80%로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농림에 관련된 건축물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농막이라는 형태의 집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 부분에 자연환경이라든지 수자원 혹은 뭐 해변, 해안, 생태계, 뭐 상수원, 문화재 보전, 뭐 수산자원의 보호나 육성 등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농림지역과 똑같이 건폐율이 20%, 용적률은 80%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봤죠.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관리지역은 무엇이냐? 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간의 완충지대로 보면 됩니다. 얘는 보전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의 목적도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관리지역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이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얘네는 나중에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지 않고 무언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는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때까지는 묶어서 관리를 하되 그 후에 풀어줘야 되겠다 라는 형식의 어떤 그 완충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이 세 가지 지역도 생산이나 보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얘는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이야. 하지만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 네 가지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의 자세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준 주거 지역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총 6가지가 되겠죠. 자, 각각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사진과 같은 지역이지. 단독주택 중심. 여기는 건폐율은 50% 이하로 제한이 되고 용적률도 50에서 100%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100평짜리 땅이 있다. 그럴 때 50%의 건폐율을 적용을 하면 요 반만큼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용적률 50%다. 그러면 1층짜리 요 반만큼의 50평짜리 1층짜리 주택 또는 100%까지도 가능하니까 2층짜리까지 가능합니다. 자, 1종 전용 지역은 정리하자면 50% 건폐율을 가지기 때문에 100평에서 50평까지 지을 수가 있고 건축 면적이 층수는 이렇게 50평을 적용했을 때 2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한마디로 낮은 층수의 주택단지를 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게 1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자, 그럼 2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공동주택 중심.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보는 연립주택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폐율은 50% 이하로 제한을 하고 대신 용적률을 좀 완화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오타가 있는데 50에서 100이 아니라 100에서 150%의 용적률을 가집니다. 자, 100평 대지에서 50%의 건폐율을 받기 때문에 1종 전용 주거지역과 똑같이 건축 면적은 최대 5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용적률 최소 100%까지 적용을 받으면 50평짜리 2층 주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최대 150%까지니까 150%를 적용을 받으면 3층짜리 건축 면적 50평에 50, 50씩 총 150평짜리 3층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위한 지역이죠. 지금까지 본 게 전용 주거지역의 1종과 2종을 봤습니다. 두 개 다 건폐율은 50%는 똑같았지만 1종 같은 경우에 50에서 100,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 2종 같은 경우에 100에서 150, 용적률의 차이죠. 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3종으로 나누는데 자, 그 중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60%. 용적률은 100에서 200%. 아까 전용 주거지역 1종이 50에서 100까지였고 2종이 150까지였죠. 더 올라갔지. 건폐율도 올라갈 뿐더러 용적률까지 올라갔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60%.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 아닌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자, 3종 가보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고층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인데, 건폐율은 50% 이하로 오히려 낮아지는데 대신 용적률은 300%까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에다가 상업이나 업무기능까지 보완한 지역입니다. 보통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있지만 1층에는 상가가 있는, 이 대로변에 있는 전형적인 이런 시설을 얘기하죠. 자, 준주거지역은 훨씬 더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까지 가능합니다. 상업시설의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본 게 주거지역에서 1, 2종 전용주거, 그 다음 1, 2, 3종 일반주거, 그 준주거까지 총 6개의 주거지역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4개로 나뉘고, 또 다시 그 중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눈다고 했죠. 이 중에서 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은 중심산업, 일반 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중심상업은 도심이나 부도심, 시내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하는.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유통상업은 도시 내 혹은 지역 간의 유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1종 전용 주거, 2종 전용 주거, 건폐율은 둘 다 50이었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올라가면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60으로. 대신 3종만 내려가고 준주거지역은 70%까지 건폐율을 주게 됩니다. 근데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면 건폐율이 더 올라가죠. 가장 중심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은 90으로 제일 크고,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 상업지역이 80, 그다음 근린 상업지역이 70으로 준주거 지역과 같습니다.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자,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100가지, 그 다음 150가지,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250, 3종은 300, 준주거는 500으로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용적률은 커진다, 건폐율은 한 번만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근린상업지역이 900, 유통이 1100, 일반이 1300, 그 다음 중심가에 있는 이 시내 가장 중심이 되는 상업지역은 1500으로 가장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리는 없네. 자, 다음 공업지역 보겠습니다. 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총 3개로 구분됩니다. 주의할 점은 건폐율은 70%로 모두 같지만 용적률의 차이가 있죠. 전용 공업에서 준공업으로 올라갈수록 상업 기능이 더해지면서 용적률이 올라간다. 전용 공업만 하고 있는 거야.
공장의 층수가 높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용적률은 300만 줍니다. 근데 일반 공업, 준공업으로 갈수록 상업의 업무, 기능까지 보완됩니다. 그러면서 용적률, 층수가 올라갑니다. 300에서 350, 400으로. 자, 마지막으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총 3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보전녹지랑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 셋 다, 보전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이런 것들 보존하기 위해서, 생산녹지는 이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곳, 자연녹지는 계속적인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는 곳 혹은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눈다겠죠. 비도시지역은 3가지가 있었죠. 농림지역과 자연녹지, 보전지역과 관리지역. 자, 요 3개는 근데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지역이지.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눈다고 했었는데, 자, 이 중에서 건폐율만 보자면 자, 녹지지역이 가장 건폐율이 낮습니다. 20%. 그 다음 전용 주거지역 50%지. 일반 주거지역 60%. 대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내려가고, 준주거지역 70%. 이건 공업지역과 같습니다. 근린상업지역과도 같고, 여기도 70, 여기도 70이죠. 그 다음 일반상업, 유통상업, 그 다음 중심상업 순으로 커지게 됩니다. 지금 건폐율을 봤습니다. 이 건폐율, 여길 다 외우긴 힘들더라도 녹지가 가장 낮고, 그 다음 주거, 공업, 상업 순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용적률도 녹지지역이 가장 낮습니다.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가장 높은 보전 녹지지역이 특히 제일 낮고, 나머지는 100%. 그 다음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로 똑같지만 올라갈수록 높아지죠.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자, 상업지역은 근린에서 유통이나 일반, 그 다음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자,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에서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자, 맨 밑에 정리하는 걸 보자면 녹지가 가장 낮고, 그 다음 주거, 공업, 준주거, 상업의 순서다. 대신 준주거가 공업과 상업 사이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준주거 지역은 5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공업지역 같은 경우엔 300에서 400이었죠.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 용적률이 가장 높은 것. 자, 용적률이 가장 높은 걸 찾으면 되겠죠.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조례란 시나 군마다 따로따로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구분하는데, 그런 것까지 보지 않겠다는 얘기지. 일반적인 것만 보겠다. 자,
자, 1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뭐가 제일 높죠? 자, 1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였습니까? 자, 전용 주거지역부터 볼까? 용적률 50에서 100. 1종이 2종은 150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1종이 200까지, 2종이 250까지, 3종은 300까지, 준주거지역은 500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이 있었지. 전용은 300%까지, 일반은 350까지, 준공업지역은 400까지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 있죠. 200이죠. 200. 3종은 250, 준주거 500, 준공업 400이었죠. 자, 답 나왔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지금 나온 문제가 19년도에 국가직 공무원 7급 문제였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문제는 다 풀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 공무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의 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2018년 지방직 공무원 9급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용도 지역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크게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눴었고, 비도시 지역은 세 가지가 있었지. 농림, 자연환경, 보전, 관리. 자, 이 중에서 안 들어가는 게 있네. 도시, 자연환경, 보전, 관리 다 들어가는데 산업지역 이게 아니죠. 농림지역이 대신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답은 4번이죠. 자, 지금까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세 가지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자, 용도 지역 이건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국토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그 안에서 또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용도 지역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